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올해 참 주택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올해 정말 정부 대책도 많이 나오고 시황들도 계속 급변해서 좀 눈을 떼기가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긴급 분석도 하고 전문가분도 초빙을 해서 말씀도 듣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많았는데 올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슈들은 뭐였을까?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뭔가요? 일단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주거 안정 방안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한 220 대책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확대, 1주택자 주담대 주택 의무 입주가 발표된 6.17 대책, 종부세율을 최고 6% 인상한 710 대책, 유후부지 발굴에 주택 공급하겠다는 84 공급 대책, 그리고 가장 최근 발표한 1119 전세 대책까지 대책만 5번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래 7월 말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입법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시행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대책이라고 카운트는 안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좀 연장하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뭐 주거복지 로드맵 2.0 그리고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재건축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개도 어려울 정도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 정부서 올 한 해 굉장히 집값과 전세값을 잡기 위해 열일했네요. 근데 뭐 결과는 안타깝지만요.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 광풍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로또 분양 열풍이 좀 불면서 수십만 명이 한 단지에 청약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지난번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에는 58만 명이나 참여를 했죠. 예, 이게 집계를 해보니까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8.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이게 거의 2배 수준인데요. 지난해 1순위 청약자, 1년 동안에 1순위 청약자를 집계하면은 22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35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요.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어마어마했죠. 뭐 세종 리도스 포레라든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줍줍도 집계를 해보면은 올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37개 단지 평균 경쟁률이 44대 1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만 19만 9천 명 정도 나왔는데 지난해는 한 4만 2천 명 정도였거든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5배 가까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무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수원 푸르지오 자이였습니다. 경쟁률이 16,500대 1. 전체 청약자가 16,000명이 아니라 16,500대 1이 나왔어요, 경쟁률이. 정말 대단했네요. 사실 그 무순위 청약은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넣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예, 우리가 16,000에 이제 한 명을 담당하는 네. 거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전세값과 집값의 동반 상승,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작년에 뉴스가 뭐였냐 하면 집값 상승 우리가 꼽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전세값 상승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 전세는 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전세는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전세난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전국까지 다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는 게 확산이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2030 세대들이 이 전세값이면 차라리 집을 사자. 그래서 연끌을 하게 되고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올해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 대란에 이제 패닉 바잉까지 이어지자 집값도 또다시 폭등하고 그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인근 지역으로 또 다시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도 좀 마음이 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좀 이런 발표를 했었죠. 이제 공공임대 공실들 한 3만 9천 가구를 올해 안에 입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 대책의 일환이었잖아요. 공공전세 공급 방안도 12월 중에 또 발표가 됐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전세값과 집값이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올해 좀 뜨거웠던 정비사업 수주전, 올해 정비사업 빅뱅들이 좀 많았는데 그걸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또 정비사업 수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고요. 올해도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뭐였냐면 한남 3구역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했죠. 공사비만 1조 7천억 규모였는데 원래 이게 작년부터 건설사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 홍보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재입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이 최종 승자가 되면서 한남 뉴타운의
첫 번째 시공사 선정을 이제 현대건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세계 건설사들이 정말 역량을 쏟아부어서 설계, 커뮤니티 등의 역점을 쏟았던 것 같아요.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올해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정비 사업에 복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또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도 했었는데 복귀를 선언한 다음에 결과도 좋았어요. 강남에서 신반포 15차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바로 또 수주를 해내면서 왕년에 이제 큰형님이 돌아왔다라고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면모도 보였죠. 반포주구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는 또 단지 안에 홍보관도 만들면서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영상도 찍었고요. 네, 그래서 직접 다녀오시기도 했었죠. 정말 치열했던 사업장이었는데 삼성물산이 결국엔 가져갔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온 만큼 내년에도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런 분위기가 사실 내년에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사들의 이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진행이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이제 정비사업 수주에 좀 집중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5번째 뉴스는 뭔가요? 방금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 이 코로나19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주택시장이 온라인 트렌드가 조금 확산이 됐어요. 원래는 직접 가서 구경하던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을 PC랑 모바일로 이제 보게 됐잖아요. 건설사들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점점 더 많이 여는 추세이고 온라인 집들이 또 온라인 부동산 강연 같은 것도 확산이 됐어요. 저희 지코노미에서도 지난 9월에 박람회와 콘서트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어색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박람회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IT 기술을 좀 접목해서 프롭테크 산업이 비대면 열풍을 타고 활용하는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이걸 뭐 도시 설계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보다 좀 효용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이렇게 올해 이슈가 됐던 5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코노미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